안녕하세요. 관상근입니다. 첫 시간으로 손자분법의 가치관에 대해서 읽어드렸었죠. 어떻게 생각은 좀 해보셨나요? 앞으로 저와 함께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손자의 경외심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왈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차랴. 손자가 말했다. 전쟁이란 국가의 대사로서 생사가 갈리는 지점이고 존망이 걸려있는 길이니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손자가 말하길 군사 문제는 나라의 대사이며 생사와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에 함부로 할 일이 아닌지라 반드시 자세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손자도 공자처럼 경외심을 가장 먼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사상은 개신 공구를 강조했는데 개신이란 경계하여 조심하라는 뜻이고 공구란 방심하지 말고 두려움을 가지라는 뜻이다. 따라서 수시로 자신을 일깨우고 성찰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조심하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것에 두려워하려는 가르침이었다. 따라서 손자도 병법을 논하기에 앞서 전쟁을 기본적으로 국가의 흥망성쇠에 걸린 중대사이므로 우선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손자병법이 주장하는 것은 부전승이지 승전이 아니다. 손자의 가르침을 모두 실천하면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손자병법은 전쟁하는 법을 연구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전쟁하지 않는 법을 연구했다고 보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손자는 오자서와 함께 같은 왕조에서 장군으로 복무했지만 오자서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남긴 반면 손자의 경력은 대단히 희미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손자병법은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 이른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쉽게 이길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전쟁을 잘하는 자의 승리는 지혜로운 명성이 없고 용맹스러운 공운이 없다. 그러므로 손자가 원하는 승전은 출전에 앞서 계산으로 이미 승리하는 것이지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출발점에서부터 손자는 감격적이고 눈물겨운 전투를 배격하고 오로지 칼날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전쟁, 전쟁을 하기도 전에 미리 이기는 전쟁, 아예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전쟁을 추구했던 것이다. 생사가 나뉘고 존망이 갈리는 전쟁에 대한 경외심은 그저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에게만 필요한 덕목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삶의 전쟁터에서 먹을 것을 놓고 투쟁하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도 경외심은 필요한 덕목일 것이다. 기업의 경우 최고의 경영자의 일거수일투족은 자본의 증가, 직원의 안위, 기업의 이미지의 등락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생각 없이 저지른 사소한 실수가 단기간에는 별 영향이 없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악영향을 끼친다. 경외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개인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에 끼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언행을 삼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개인에게도 경외심은 필요한 법이다. 여기서 손자는 전쟁을 하지 않고 이겨라. 이겨놓고 싸워라. 부전승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손자병법에서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앞으로 쭉 저 이제 얘기를 나눠보시겠지만 100번을 싸운다는 거는 말 그대로 전력을 그만큼 국가의 전력을 일으켜서 이거를 나아가기에 국력이 그만큼 많이 소비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100번까지 싸워서 그동안 많은 국력을 소모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일 뿐더러 그만큼 전쟁에서 100번까지 싸워서 아무런 해결책을 보지 못했다는 결론을 이르기도 하지요. 기업을 운영할 때도 경외심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이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이 핵심에 대해서 하나씩 깊이 생각해보고 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차근차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